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본 쓰나미 가 지금 캄차카 반도의 지진으로 인해서 매우 심한 걸로 지금, 그래도 다행히 지금 인명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뉴스에는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일본의 쓰나미 피해가 좀 없기를 이렇게 좀 바라고, 상당한 규모거든요. 8.7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지진 규모뿐 아니라 쓰나미 규모도 이제 계산 이제 보정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거의 비슷한 규모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 이제 수학적인 그런 계산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구 가까운 지진이나 쓰나미가 오면은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그냥 폭우라든지 산사태에 대한 대비도 체계적으로 이제 갈 길이 먼 것 같아서 과연 지진 그리고 쓰나미 이런 것을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며, 수학은 언어니까요. 수학은 실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상당 부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이때 지수 로그 이걸 배웁니다. 이제 그래서 수학의 정석 이런 책 옛날 얘기죠. 그런데 맨 뒤쪽에 보면은 상용 로그표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빠르게 처리하는 훈련은 많이 해봤지만 지수 로그부터 시작해서 상용 로그까지 또 이과라면은 자연 로그까지 대체 그게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잘 못하잖아요. 그게 지금 지진이나 쓰나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배우는 겁니다. 리터가 어떻고, 쓰나미 규모가 어떻고, 또 코비드 뭐라고 하면 좋을까, 확산율이 어떻고, 또 아파트에서는 몇 데시벨까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일상이죠. 일상생활이죠. 특히 목숨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이제 경보가 뜨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수 로그를 배울 때
왜 배우는지, 자연현상에 그 언어로 표현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이를테면은 코비드가 확산하는 것은 그 확산 자체로만 보면은 지수함수적으로 확산을 하죠. 뭐 어떤 거듭 제곱의 형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이 지진 같은 것도 진폭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에너지가 되게 커져요. 그게 이제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죠. 근데 지수는 일단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지수함수적인 어떤 증가세가 있고, 지수함수적인 그런 자연계를 다룰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로그는 이제 그 역함수가 되겠죠. 역함수는 y equal x 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인 함수이죠. 그러면은 폭발적인 증가로 점점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점진적인 증가로 갈 수밖에 없죠. 제가 안 그려도 되겠죠? 그거는 이거냐 이거니까. 그런데 왜 로그 스케일을 쓰느냐? 로그 스케일을 쓰는 게 실용적이기 때문이죠. 굉장히 큰 수나 굉장히 작은 수를 다룰 때 로그를 쓰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다루기 좀 편하게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쓰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두 개가 역함수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아는데 그런 걸 왜 하냐 이거죠. 왜 그렇게 지수를 배우고 로그를 배우고 지수함수 배우고 로그함수 배우고 그래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상용 로그도 써보고 그리고 막 밑을 가지고 막 변환해서 여러 가지 뭐 공식에 해당되는 액션 그냥 정의된 거 어떤 법칙을 쓸 수 있는지 연산 법칙 같은 거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어떤 뭐 바이러스가 딱 시작이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가를 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생명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처음에는 막 사람을 죽이다가 그 다음에 더 퍼지기 위해서는 앓고 넘어가게 하면서 더 퍼지다가 그러다가 어떤 수학적인 한계, 그 지점 안팎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다가 다시 또 유행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직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로가리즘 스케일로 보면은, 증가율이 처음에 완전 폭발적이야. 오히려 처음이 폭발적이죠. 역함수니까. 그러다가 점점 이제 둔화가 되죠. 둔화가 되다가 그러니까 잡히잖아요. 일정 이제 사망자가 나온다든지 감염했다 회복했던 사람이 나온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지수도 배우고 로그도 배우는 이유입니다. 지수라고 하는 자연현상, 기하급수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지진은 어떨까요? 지진은 기본적으로 진앙, 그리고 진폭, 또 쓰나미라면은 진앙과 이제 파고를 기준으로 둘 다 상용로그를 쓰는데, 이제 바이러스의 전파도 그렇고 지진 규모나 쓰나미 규모도 우리가 로그에서 이제 가장 뒷부분에 배우는 정석 뒷장에서 막 이렇게 이쪽 찾고 이쪽 찾아서 이렇게 나오는 그 상용 로그를 쓰는데, 자, 지진 같은 경우에도 상용 로그를 쓰는 이유가 기하급수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어떤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진폭이 올라감에 따라서, 파고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이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로그 함수로 이제 지진 규모나 쓰나미 규모가 나오는 것은 이제 로그 함수의 형태를 띠게 되죠. 물론 각각 자연현상마다 그 로그 함수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어떤 수학적인 언어의 처리를 이렇게 해서 뭔가 정규분포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어차피 비교들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형으로 직관적으로 뭔가 보일 수 있게, 그래서 조금 더 직선에 가까운 로그 함수가 나오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1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는 그러니까 1씩 올라갈 때 에너지는 32씩 올라가요. 32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 그러면은 지진 규모가 9에 가깝다는 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피해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진앙으로부터 해서 지진파가 됐건 파고가 됐건 이 두 개를 이제 이용해서 그 규모를 산정을 하는데, 파동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그 에너지가 구체로 퍼지게 되어 있어요. 구체로 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앙 중심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점점 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거리에 따라서 반비례를 하겠죠. 에너지 자체는 이 반지름 R제곱의 반비례 값으로 그 에너지가 커져요. 그러니까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던 에너지에 비해서는 막 스케일 한 1당
32씩 올라갔던 에너지에 비해서는 구체로 퍼지는 것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피해 규모는. 그렇다고 해도 이제 구 가까운 지진 그리고 쓰나미가 되면은 이렇게 간다고 해도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로그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인간이 실제로 느끼는 많은 것들이 지금 코비드가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떻게 됐다가 조금씩 잡히고 있다 이런 감각이 있죠. 인간이 느끼는. 그리고 지진 뭐 6.1 때 그리고 막 구나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기지만 일본에서는 꽤 있단 말이죠. 그럼 8하고 9하고에 인간이 어떤 느끼는 그 감각에 로그가 일단 직관적으로 와닿고 또 과학적인 분석에도 유의미하게 쓰인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전파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고 그리고 또 에너지, 지진, 쓰나미의 에너지도 이 퍼지는 구체로 퍼진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수와 로그를 배우고 굉장히 빠르게 변형하고 변환 공식 같은 거 쓰고 또 값 찾아내고 이런 걸 하고 있거나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우리 대부분은 사실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한평생 살다 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죠. 이제 그쪽이랑 관련된 어떤 뭐 진로상 어떤 이공계를 택했다거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그거 막 따져 들어가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제가 생각해 보건데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이과를 나오지 않았으면은 문과를 나왔으면은 뉴스가 나올 때 그거 가지고 뭐 쓰나미 규모에 대해서 한번 내가 스스로 이 추정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연 로그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그런 일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우리가 이제 그 배웠던 것이 언어를 배운 거야. 자연의 언어를 배웠던 것이고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언어 내 정합성만 뭐 기본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면 돼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야. 어떤 수의 0 거듭제곱은 1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이 다 성립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곱할 때, 나눌 때 더하기랑 빼기로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약속을 하는 게 자연을 설명하는 좀 유용한 언어예요. 유용한 언어.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맞부닥치는 많은 일들에 실제로는 상당한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접근이 불가능한 사피엔스 시기 초반 시기라면은
아마 무속적으로 해결을 했을 겁니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로가리즘을 가지고 이게 어떤 거구나, 그 경험론적인 분석을 통해서 좋은 언어를 가지고, 꽤 괜찮은 언어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떤 피해 규모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하고, 일본 같은 나라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분야에도 자연현상에, 제가 지금 아까 중간에 뭐뭐 말했었죠? 데시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인간이 주로 그렇게 느껴요. 막 10의 거듭제곱으로 안 느끼고 일씩 느껴, 체감상으로. 소리에 대한 것도, 소리도 마찬가지로 구체로 퍼집니다. 파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가깝게 이제 뭐 푼이라고 하는 뭐 인식하는 것에 대한 스케일도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이 이 직관하고 맞아떨어지는 분석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캄사카반도 지진으로 쓰나미가 막 밀려오는 시점인데, 피해 없기 바라면서 그에 대해서 지수와 로그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